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한 어지럼증 질환들에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귀에서 시작되는 대표적인 어지럼증 질환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귀에서 오는 어지럼의 빅3는 이석증하고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이 순서대로 많은데 귀가 하는 일이 듣는 것도 하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는 기관을 이제 전정기관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정기관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매우 다양한 검사가 있습니다. 펜젤이라고 이렇게 안경을 씌우고 그러면은 그게 돋보기로 돼 있어서 안에 눈동자를 보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있을 때 눈떨림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자세를 유발시켜서 예를 들어 이석증 같으면 놀아눕히거나 그러면은 눈떨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둔 자세에서 안진이 발생해요. 그런 안진을 유발시키거나 그다음에 어느 쪽에 전정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귀 속에다가 찬물, 더운 물이나 아니면 뭐 찬바람, 더운 바람을 넣어서 양쪽에 전정신경, 말초 전정기에 균형이 잘 맞는가를 확인하는 검사도 있고 그리고 뭐 동적 자세 검사, 이렇게 몸의 균형 같은 걸 검사하는 것도 있고 회전 의자 검사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귀로 오신다면 그 검사를 다 받아야 되나요?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병력 청취를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좁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의심하는 거를 그거에 해당되는 검사를만 할 수도 있고 자율신경계 검사까지 포함해서 다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건 검사실마다 운영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전정신경염이 진단될 경우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전정신경염은 대체로 이제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거든요. 안면마비가 있을 때 안면마비 환자들 90%가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되거든요. 뭐 치료 안 해도 다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초기에 어느 정도 망가졌냐에 따라 가지고 아무리 나중에 뭐 좋은 치료를 해도 이렇게 입이 약간 이제 비대칭 채로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 치료도 안 해도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거가 이제 신경 손상이 있을 때 이제 일반적인 경과거든요. 그래서 전정신경염도 이제 정확히 원인은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은 걸 시도하고 뭐 항바이러스제 같은 것도 이제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많은 환자들이 이제 거의 좋아지는데 일부 환자들은 이제 좀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정 재활 훈련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정 재활이라 그러면은 이제 전정 보상을 돕는 그러니까 전정 보상이라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은 균형을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게 귀 속에 전정도 있고 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평형 감각기도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지금 전정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기능을 그러니까 대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눈 보상, 그다음에 평형 보상 이런 걸 통해서 근데 다른 거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환자들더러 우리 강조하는 게 전정 재활은 뭐 다른 여러 전정 질환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전정신경염이 가장 효과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좀 변동이 있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전정 재활이 좀 이제 치료가 좀 제한적인데 이렇게 한번 확 나빠진 다음에 서서히 좋아지는 코스에 들어가는 질환인 전정신경염 같은
같은 경우는 전정 재활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빠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정 재활을 강조를 하고 첫 하루 이틀은 환자들이 어지럽고 토하고 그래서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전정 재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이제 막 토하고 울렁거리는 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바로 가능하면 빨리 이런 전정 재활 치료를 하고, 초기에는 이제 어지럽고 토하니까 항구토제나 전정 억제제를 많이 쓰는데, 근데 한쪽 급성기가 지나면은 빨리 끊게 해요. 그리고 환자가 좀 불편하더라도 자꾸 걷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걷게 하는 게 전정 재활인 거예요. 전정신경염의 경우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많이 어지럽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수직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이제 보행 기구를 가지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좀 편편하지 않는 길은 걷지 않게 하고, 그냥 계단 내려가거나 이럴 때 넘어져서 낙상하면은 이 전정 망가지는 것보다 더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예. 어지러우니까 이제 중심을 잘 못 잡게 네. 되니까요. 다음은 메니에르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메니에르병은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가요? 기한에서 어지럼증의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거는 어지럼뿐만이 아니라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귀가 하는 일이 듣는 것하고 중심 잡아주는 거잖아요. 중심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청력까지 이제 같이 침범을 해요.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내림프에게 압력이 높아져서, 그래서 이제 뇌고혈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빵빵해지면서 터지고 뭐. 그러면서 어지러움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맨 처음 증상은 귀에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청력이 떨어지는데, 초기에도 검사하면은 저음역대에서 이제 청력이 떨어진 게 이제 검사에서 나와요. 근데 환자들은 잘 몰라요. 그 음역대를 우리 일반 대화할 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는데,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우리 그냥 보통 일상에서의 청력도 떨어지게 되고, 심하면은 이제 반대편 귀도 침범하게 되고, 이거는 청력 소실이 동반되기 때문에 다른 어지럼증보다도 환자들의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메니에르병이 귀 고혈압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내림프에게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 안에서의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 그리고 치료도 실제로 보면은 짠 거 먹지 않고, 그다음에 이뇨제 쓰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거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연경과가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환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오랜 기간 추적을 해야지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돈이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생활 습관 교정이나 그런 약제를, 내림프에게 압력을 좀 낮출 수 있는 약제를 좀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되면은 이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 치료 방법도 아직은 다 이렇게 정립돼 있지를 않고, 모든 메니에르 환자가 다 그 코스로 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좋아지는 환자들도 있고 나빠지는 환자들도 있고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해지, 혼자서 뭐 어떤 치료 방법을 환자 스스로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진짜 터질 수도 있나요? 그렇게 터지는 건 아니고요. 네. 식습관이랑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평소 피해야 하거나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그러니까 진짜 뭐 제일 잘 알려진 건 짠 음식이죠. 짠 음식을
피하는 게, 그래서 저염식 하는 걸 하는데 저염식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소금이 없는 음식이 맛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저염식 하는 거 다 좋은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환자들한테 하면은 그 다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이잖아요. 어지럼증 질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죠. 바로 이석증입니다. 이제 기안에는 듣는 데가 있고 평형 잡아주는 데가 있잖아요. 평형 잡아주는 기관은 또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세 개의 방골이관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석기관이 있어요. 이석기관에서 평형을 잡아주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돌 비슷한 이제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들거나 어떻게 퇴화가 되거나 그러면은 그 원래 이제 평형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돌이 부스러져 떨어져 나와서 반골이관 안으로 들어가요. 반골이관, 이렇게 생긴 반골이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돌이 이 안에서 구멍에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붙어라. 아니 요 안에서 그냥 요 안에서 이렇게 빠져, 그러니까 막 일상생활하고 눕고 앉아 하다 보면은 그 돌이 자동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석증 환자들이 병원 오기 전에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갇혀 있으면은 가만히 있을 땐 괜찮다가 내가 머리만 움직이면은 그 안에 돌이 움직이니까 그 돌의 움직임 때문에 어지러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불과 우리나라에 한 20몇 년 전까지는 이 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아니,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병이 처음 알려진 것도 40년 정도고, 그 다음에 한 30년 전, 90년대 초반에 이제 이 병이 논문으로 실리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병을 감지를 하는 거는 2000년 접어들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든 환자들이, 이런 환자들이 다 하면은 막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데 막 빙빙 돌고 토하고 그러니까 응급실 가잖아요. 그러면 다 뇌졸중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전공이 한 90년대 때도 그랬었고, 다 뇌졸중이라고 의사들이 안 게 2000년 뭐 전후로 이렇게. 그러면 그때쯤에 지금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제 평형의학회가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석증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죠. 의사들은 요 돌이 요 반골이관 3개 중에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부학을 아니까 그 각도에 맞춰가지고 머리를 돌려가지고 그 돌을 원위치로 빼내는 일을 하지만은 환자들은 아주 기가 막히죠. 그러면은 병원에 와서 했더만은 의사가 이렇게 몇 번 고개를 젖히더니만은 딱 일어났더만은 자기는 그 전에 눕거나 앉을 때마다 계속 뱅그로 돌았었는데 이게 딱 없어지면은 마법과 같죠. 뭐 약을 먹거나 그러진 않는가 봐요. 이석증이 뭐 비타민 D 결핍하고 연관이 있다는 논문도 있고, 그다음에 골다공증하고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이 재발이 잦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칼슘제나 바이타민 D 같은 거, 그다음에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이제 골다공증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방 방법으로 쓰는 거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석증을 의심하면 될까요? 모든 어지러움 질환이 머리를 움직이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머리를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3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앉았다 일어나는 거, 기립하는 자세가 한 의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그냥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머리 흔들리는 거죠. 그런 게 또 하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특정 자세를 취하는 거. 이 3가지 중에서 이석증은 이제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어지러움이 유발이 돼요. 대부분 누우면 편하거든요. 근데 누울 때 뱅그르 돌거나 돌아 누울 때 뱅그르 도는 어지러움은 이석증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석증은 그 증상으로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교수님 이게 깨져도 괜찮은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현미경적인 구조.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재발 잘하는 게 한번 부스러진 사람은 다음에 또 부스러지고 또 부스러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또 들어가고, 보통 이석증 환자들의 반 이상이 이제 재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릴만 하면은 또 막 빙그러 도는 거야.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딱 먼저 딱 빙그러, 아, 또 왔구나. 그냥 지장 없는 사람은 출근하고 이러고, 괴로운 사람은 바로 또 재발할 때마다 병원에 오고 그러는 거죠.
재발이 잦다고 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 재발을 막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없습니다. 이제 의사들도 뭐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오른쪽 귀 이석증이 있으면 왼쪽으로 누워 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환자들 중에 진짜 그거 잘 지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데 이거 따로 설명 안 해주면은 반년씩 1년씩 그렇게 하고 자는데 그 한쪽으로 누워 자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 거의 진짜 힘들어요. 환자 중에서 진짜 의사 말 잘 듣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그러죠. 그게 뭐 재발하는데 뭘 막는다는 근거도 없고 그다음에 한쪽에 이석증 생긴 사람이 반대쪽 이석증도 흔히 생기고 근데 이제 거의 뭐 랜덤하게 또 오거든요. 이쪽에 왔다가 다음에 재발할 땐 이쪽에도 왔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뭐 특정 자세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재발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반 가까이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생활을 제약을 한다든지 또 뭐 음식을 또 가려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환자를 미워하는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